자, 봐봐. 지금 충분히 고민했어. 고민했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수업은 우리 지난주에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 연장이라고 보면 돼. 그때 이제 거시세계 쌤이 미시세계 이야기하면서 포항관계 그것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가 너네한테도 이제 푸는 시간을 쭉 주고 했는데, 지금 이게 2개짜리 문제잖아, 그지? 이게 언제쯤 문제냐면, 2012학년도, 13학년도 이때 가면 지문이 되게 짧아지기 시작해. 짧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짧은 지문은 2문항, 그 다음에 3문항짜리, 이런 게 나올 때였거든? 근데 이때가 제일 어려워. 선생님이 봤을 때 수능 역사상 제일 보면은 치밀하게 문제가 참, 야, 이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출제되는 때가 그때야. 지문 짧아질 때. 왜냐면 지문은 짧아서 사실 뭐 다룰 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지문은 짧은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 짧다고 해서 절대 유리한 게 아닌 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2문항짜리야. 2문항짜리면은 요런 게 보통 이제 2문항짜리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2문항짜리 제일 짧은 지문이야. 제일 짧은 지문이고 평균적으로 3문항짜리, 4문항짜리 같이 섞여가지고 총 6개 지문이 있던 때였거든. 그러면 2문항짜리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몇 분 만에 풀어야 될까 이거? 2분에서 3분.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우리 수능에 평균적으로 문항당 주는 시간이 거의 한 문항당 수학도 마찬가지야. 1분에서 2분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많아봤자 이거 4분까지 가면 안 돼. 2문항짜리 그냥 직관적으로 탁탁 풀고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쌤이 쭉 돌다 보니까 맞춘 학생이 뭐 답을 맞춘 거든 틀린 거든 간에 우리 지난번에도 거시세계 쌤이 미시세계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 보면 그 LP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걸 맞춘 사람이든 틀린 사람이든 관계없이 과연 어떤 생각에서 답을 맞추게 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맞춰갈 거야. 그리고 우리 목표는 다 맞춰야 되고 동시에 되게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제를 빨리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 충분히 너네들이 전제가 될 만한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막 반복 훈련 자꾸 돼야 된다 그랬는데 돼 있어요. 그게 보여. 보이는데 그 지금 거시세계든 미시세계든 그 이야기하고 이 지문들의 공통점은 봐요. 절대 언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언어적으로만. 이 언어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실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라든지 요새는 어렵게 법률까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 지금 지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내지는 정보가 안 많더라도 그 정보가 난해하거나 나한테는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야. 어려운 정보들이야. 그래서 이 정보를 갖다가 양이 많거나 아니면 이 정보의 질이 너무 우리한테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진짜로 내가 과학기술 경제법률의 전공자들이면 요 정보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거네.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네. 그러면서 이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도 하고, 그지? 너네들이 이것들을 따져나가면서 따지기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자, 지금 이 정보를 갖다가 너네들이 분석해서 판단하는 이건 전공자들이 할 일. 근데 우리는 이 국어 시간에 이 지문들을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라고. 이 국어 시간은 비전문가야, 비전문가. 예를 들어서 봐라. 우리 요 국어학원만 하더라도 실제로 국어 수업을 들어와서 하는 사람은 나, 김혜문 쌤. 이런 분들은 학습을 너네한테 전공적인 학습을 지식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맞지, 그지? 근데 이 학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저기 보면 카운터에 우리 상담실장님 계시거든? 자, 상담실장님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인데 내가 너네한테 관심 있는 거고 너네들한테 관심이 야 국어 요거 맞췄냐 틀렸냐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관심이 있고 상담실장님은 오늘 애들 인원이 몇 명이 정원인데 그게 왔냐 안 왔냐 결석했냐 안 했냐 지각은 왜 하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전혀 다르지 그지? 이게 관리하는 거야. 관리사.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공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 교재 만들면서 오늘은 뭐 해야지 막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사람들. 그지? 그리고 앞에는 무슨 수업했으니까 이번 수업에는 이걸 해야지. 아, 앞에서는 이거 수업했는데 이거 수업하면 안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자, 그게 전공하는 사람하고 관리하는 사람 차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지금 국어, 언어를 갖다가 국어 시간에 지금 과학, 기술, 경제, 법률, 지문이야. 이거는 만약에 과학 시간에 가면 과학 문제가 돼야 되는데 과학 문제가 아니라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이라고. 지문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거기 있는 이런 전문적인 정보들을 이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관리.
이런 느낌을 보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이 학원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눈에 나가고 나면 보자 책걸상 똑바른 건 없나 이런 데 오히려 신경 써야 돼. 그지? 나는 나가고 나면 너네들 가만히 있어. 알짜구르기 이놈들이 몇 문제 맞췄나 요거 관심은 있어야 되는데 요거 관리하는 사람은 책걸상 혹시 이 새끼들 중에 나가면서 글상 들고 나간 새끼 없어? 뭐 이런 것들에 오히려 관심이 있어요. 완전 다르지 그지? 느낌이 다르다고. 근데 이 지금 지문도 보는 데가 달라 그래서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야 돼서 자꾸 선생님이 맨날 너네 보고 수리적인데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하잖아 그지?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막 하면서 맞다 이 사람 이 식 맞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식에서 요거 지금 변수는 잘못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면서 읽어야 되는 거는 이 사람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람이 뭐 잘 아니까 쑥겠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거 말고 이거는 그 사람이 이 지금 지문 쓴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거는 과연 이 글에서 얘가 지금 몇 단락쯤에다가 해답을 써놨는지 그 다음에 몇 단락쯤에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서 근데 이 다른 걸 선생님이 자꾸 말은 쉽게 언어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내 눈은 지금 보면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 우리가 알짜 고르기를 내가 다 걷었어. 그러면 나는 너네들이 가만히 있어봐. 알짜 고르기 3번 틀려. 이 4번에 오늘 보자. 독서 지문인가? 막 이런 데 관심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걷어가는 사람도 아무리 그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이 새끼 많이 틀렸네? 적게 틀렸네? 판단이 돼. 판단이 되는 순간 궁금하잖아. 다른 애들도 얼마나 틀렸는지. 그지? 그래서 막 뒤져볼 수 있어. 근데 자기 하는 일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얘가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틀린 애네? 지난주에도 그렇더만 얘가 이번에도 많이 틀렸네? 알 수가 있어. 저 보면 상담실장님은 너네들 성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게끔 우리가 딱 이야기했지만 근데 업무 특성상 맨날 보다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학원 잘 다니지. 근데 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바꿔주고 내가 없어. 그럼 상담실장님이 좀 자기 아는 그거 너네들 정보를 가지고 얘가 근데 다른 애들 좀 많이 틀린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거 하고 근데 엄마들은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엄마들은 이제 안 보고 전화를 하니까 상담실장님이 그냥 여자 목소리니까 김윤 쌤인 줄 알고 그냥 통화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아시는 엄마들은 그거 말고 직접 수업하시는 원장님 좀 바꿔 이 말을 한다고. 그거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너네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돼야 돼.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조금 연습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게 곧 말려 잘 들어. 말 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너네들한테 지문을 보여주는 건 쌤이 너네들 1, 2학년 때 내신 대비나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들을 한 번씩 노출시킬 건데 여기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잘 봐. 거기 보면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선생님 맨날 잘 묻는 거. 글 전체 읽고 나서 잘 물어보고 문장 읽고 나서 이 문장은 소재가 뭐야? 뭐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지구 자전에 대해서 쭉 진술해 놓은 거지. 그지? 그냥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장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자전. 자, 인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제 딱 보기 좋게 지구 자전이란 이런 것입니다. 보통 개념이나 용어 정의해주는 문장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도 유발하면서 쭉 보면은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나 개념들을 정의하는 문장. 자, 요거 첫 번째 문장. 요거 잘 봐. 요거 맨날 쌤이 했던 거 이제 종합해서 딱 모아서 이야기해주면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문장에서는 곧잘 여러분들이 저지르실 수가 있어. 이 용어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향력, 그 뒤에 문장에 보면 전향력 개념 정의해 놓은 게 있을 거야. 거기는 여러분들도 전향력과 관련된 설명을 참 열심히 잘 봐. 잘 보는데 잘 안 하는 게 있어. 자전. 지구 자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이지. 이런 말들은 대충 보는 습관이 있어. 특히나 어떤 습관이면 쫙 쌤이 배경 지식을 끌어들이지 마라가 아니라 이 배경 지식으로 딱 보면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 보면 자전과 관련된 자기 뜻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뒤에 있는 요 진술 있잖아. 그치? 요거는 요 필자가 자기 나름대로 의도대로 이 문장을 진술해 놓은 거. 봐. 우리가 사전에다가 지구 자전 해가지고 찾아보면 그지?
얼마나 많은 자전과 관련된 뜻이 있어. 요거는 첫 번째로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거다. 요거는 지구에 도대체 돌아가는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지 스스로 도는 거다. 이런 것들, 그지? 그 다음에 또 지구 자전 같은 경우, 자, 지구 자전 우리 하루에 몇 번 돌아가? 한 바퀴 돌아가잖아, 그지? 그러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주기라 그러지, 그지? 이거는 24시간을 주기로. 그래서 이거는 주기. 그 다음에 요 주기에서 한 발 더 나서 그래서 이거는 빠르기가 얼마나 된다 해서 그걸 갖다가 실제 속도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자전 속도,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또 보면 저 자전 방향. 그래가지고 이게 동에서 서로 가는지, 뭐 서에서 동으로 오는지, 그지? 그런 방향. 이외에도 이 자전과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들 내지는 상식이 너네들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것들이 많을수록 어째버리면 본문을 무시해버려. 지 아는 방향, 자전 이야기네, 다음. 이렇게 넘어간다고. 아니야. 너네들은 반드시 내가 너네한테 문제 풀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이거지. 본문이 있다. 그 다음에 보기가 나온다. 그러면 보기네? 그러면서 보기에 막 집중하지도 말고, 보기를 무시하지도 말고, 이 보기하고 이 본문이 어디쯤에서 이게 중첩되는지 이것들을 잘 보라고 하죠, 그치? 우리가 지금 저런 딱 용어 개념 정의가 나올 때는 무조건 1차적으로 이 설명 부분을 항상 집중해요. 집중하되 그 설명 중에서 봐라. 지금 여기 자전에 대한 정의는 내 머릿속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딱 보면 여기 방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빠르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네. 맞다. 이게 그렇게 빠르게 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지보다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신기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 그지? 나는 요 세 가지가 이 지금 자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라고 첫 문장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용어 개념 정의하는 문장에서는 그 설명을 읽으면서 이걸 딱딱 보면 문장으로 두루뭉술하게도 보지 말고 키워드 수준으로 딱딱 나눠서 보라고. 나눠서 보되 그 중에서도 자기한테 되게 쉽게 잘 읽히는 표현.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이라고 읽지 말고 선생님이 이 말 잘하잖아. 자전 읽지 말고 방향으로 바꿔 읽어라. 아니면 빠르게 돈다로 바꿔 읽어라. 아니면 사람들이 인지 못하면서 돈다 이런 말로 바꿔 읽어라 하고 할 정도로 여기를 잘 봐줘요. 선생님이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이곳이요. 이거고 올해 왜 수능 쉬웠다 그러잖아, 그지? 쉬웠다 그러면서도 어려웠던 지문, 고무 지문이 요거 빠릿빠릿하게 잘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풀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려웠던 지문. 그 다음에 어쨌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보자. 또 하나 의식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자, 거기는 동그라미 2번 딱 해가지고 거기도 잘 봐야 된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조금 집중시키는 문장이 이런 문장. 자, 문장 중에 특히 과학기술이 요거는 선명하게 많이 드러나. 과학기술 문장 중에 선생님 맨날 너네 보고 주제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잖아, 그지? 근데 그 주제 말고 좀 더 들어가서 문장에서도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요 문장은 반드시 주목하면서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거. 인과관계 나타나.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뭐 때문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요거는 마침 자전이 원인이 돼가지고 요런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요렇게 돼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문장 가끔씩 결과를 강조하느라고 자 운동 방향이 편향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모두가 자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치? 그거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문장은 혹시 뒤집어져 놨어도 반드시 머릿속으로는 원래 원인이 자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이네 하면서 선생님이 요 때문에 쓴 거 아니야. 요 순서를 항상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잘 하면서 읽어줘야 돼. 그죠? 요것도 한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한번 메모를 해볼게. 너희들이 글 읽을 때 길렀으면 좋은 습관이 용어나 개념 정의, 개념 정의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요 정의 부분의 설명 부분, 그리고 이걸 그 단어로 바꿔 읽어도 될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그 다음에 딱 키워드, 한 단어, 바꿔 읽으려고 하면 단어 대 단어로 바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바꿔 읽어주라는 거야. 그럴 정도로 요걸 갖다가 치환이 가능할 정도로 요걸 갖다가 단어 수준으로 키워드를 꼭꼭 집어서 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재구성해주고. 중요하다. 순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잘 봐라. 요거 약간 버벅거리게 돼 있어. 봐.
분명히 자전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란다. 이러면 너네 생각해 봐야 돼. 이 전향력이 어디쯤 가야 될까? 이 전향력 때문에 자전이 일어난다. 이걸로 가야 될까? 순서가 그래 되면 전향력, 자전, 물체 운동이 편향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또 아니면 중간에 자전 때문에 전향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지? 이게 오히려 1단락 마지막 문장은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 이 순서를 갖다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오씨 어려운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럴 정도로 순서. 선생님이 여기서 인간관계를 따져보라는 건 순서 요구에 상당히 예민해져야 돼. 가기 순서. 절대 너네들이 읽고 있는 순서대로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원래의 순서대로 제대로 일단 구성해놓고 보자. 반드시 내가 순서 뒤집어져 있는 문장들이 꽤 있잖아. 그치? 반드시 그것들을 바로 잡아보는 그런 선택지 나온다. 이거는 거의 뭐 선생님 요령이라고 해도 좋아. 과학기술에서는 그 순서를 재구성시키는 선택지가 꼭 나와.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바로 잡아가면서 읽어가는 거. 이런 것들 습관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봤다시피 거기 1달러 있으면 좀 어려운데 2달러까지 읽어보니까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전향력이 원인이 또 자전 때문에. 그래서 실제 순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맞네. 그지? 그래서 2달러까지 읽어야 나도 그 판단이 돼. 근데 이런 순서에 예민해져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지문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세 번째가 특히 이런 것들을 요 설명 부분을 이 키워드로 치환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를 좀 봐주러 가는 게 이걸로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기 사회지문이나 이런 데 보면 1달러 읽어보면 아, 이게 문제점이구나. 문제 원인이구나. 그게 보인다고. 보이는데 과학기술은 그게 없어. 문제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 놈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이 쭉 흘러내리는 문맥이 있어. 문맥. 자, 다시. 선생님이 여기만 보더라도 자전은 시계 반대 방향성이라는 개념의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 요거는 빠르기가 있고, 인지할 수 없다. 세 가지가 원래 있었잖아. 그지? 세 가지 다 쓰이는 게 아니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P와 E의 법률 싸움. 그거 보면 P하고 E가 서로 막 소송 걸었을 때, 그때 이제 중간에 이걸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법률에는 저 부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관에는 기한하고 조건이 있다. 처음에 막 둘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맥상 읽어보면 문맥이 이것들 둘 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이 글은 주로 보면 조건 이야기만 쭉 있으면서 선택을 하는, 문맥적 선택을 해. 그지? 그래서 요 문맥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문맥적인 선택. 요걸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방향 빠르기 인지 못하는 정도가 있다. 이랬거든? 근데 그걸 다시 그 다음 문장 볼 때는 요것도 봐야 되면서 자전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요거 잘 봐봐. 앞뒤 문장 비교했다. 얘는 방향 빠르기 인지 못한다 중에 어디에 딱 주목하는 거고. 방향에. 요거 이걸 다 읽어도 끝까지 너네 보니까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2번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1번 문제 틀린 사람도 많거든? 그거 내가 틀린 거 지목하고 나면 아 실수다 이러거나 선생님 이게 왜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지금 4번 선택지 1번에 4번 선택지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방향을 가만히 있어봐. 이 방향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방향에 대해서 처음 고민한 사람이 있을 거야. 글 읽을 때는 내내 방향을 이야기 못 하다가. 근데 선생님이 오늘 딱 보여주는 게 보면 이 지문의 가장 일관된 흐름 중에 하나가 방향이야 원래.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방향 무시, 방향 빼고 다른 거에 또 초점을 맞췄을 거야. 근데 여기는 벌써 뭐 결과적인 건 하지만 이것만 봐도 벌써 방향이 이게 연결돼야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열거된 이야기 중에 하나야. 열고 요게 방향이다 원래는. 자, 처음에는 감지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들을 늘 신경을 써야지를 요것도 역시 의식을 좀 자꾸 해야 돼.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어.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2단락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모양인 축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보면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늘어진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샘플로 문장 요렇게 쓰는 게 있어. 요 두 문장 한번 보자. 선생님이 곧잘 요새 이제 내 3학년 되면 3학년들한테는 좀 민망해도 내 그런 이야기 많이 해. 다른 인강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쌤이 절대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봐.
이 보면은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들이 이런 게 복잡하게 막 있잖아. 그지? 있으면은, 아, 이걸 갖다가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되게 선생님들은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갖다가 긍정과 부정의 어떤 약간 대립 관계.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요 말하고는 좀 대조되는 것들을 판단하면 쉽게 이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관계가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옛날에 지문 자체가 단순했을 땐 일부 통하는 지문이 있었겠지, 그지? 또 아니면, 또 이거 말고도 옛날엔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많은 수업들에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휘의 단어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호를 만들려고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 너네 보통 과학기술이라든지 경제지문에 이거 제일 많이 나와. 봐봐. 지구의 둘레는 척도가 가장 길고, 화살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돼 있으니까, 척도는 위도가 거의 보면 제일 낮을 때지, 그지? 위도 입장에서 보면. 반면에 위도가 높아질수록 요거 길이는 또 보면 짧아지게 돼 있고, 요런 관계. 화살 표시 많이 하지, 그지? 요거 보면 경제에서 제일 많이 한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뭐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그지? 요런 것들이, 이런 각종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말보다는 기호가 단순해 보이거든. 자, 선생님 수업하고 제일 큰 차이가 이걸 말을 어떻게 단순화하는가,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단순화해서 너네한테 잘 기억을 시키기 위한 거, 이건. 반면에 선생님은 오히려 어휘에 잘 집중해라 그러잖아. 방향성, 요거 이야기하고 관련되는 또 방향이라는 단어. 하다못해 방향을 안 써놨어도, 그지? 이거와 관련되는 단어에다가 집중해라는 거. 우리는 국어를 배우는데 국어에 집중해야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안 되는데. 자. 근데 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오고. 또 아니면 요걸 갖다 그나마 이제 단순하신, 자, 요 둘의 관계 무슨 관계고? 이거 어디가 놓? 위도가 짧아질수록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이건 무슨 관계고? 반비례 관계. 그지?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보면 모르나? 뭐 이거 반비례 관계인가? 알 수 있잖아. 그지? 이걸 하나로 정리하거나 요약했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걸 해낸 게 아니라고. 예? 자, 그래서 혹시, 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가끔씩 돌다 보면 너네들이 보면 여기 문장에다 이런 표시해 놓은 친구도 꽤 있어. 있는데 이걸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얘가 지배를 해. 내가 맨날 아예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 하면 어때? 좀 하고 좀 이해하고 읽으면 하면 되잖아. 그지? 아예 하지 마 이러는 순간, 이게 왜냐면 이걸 하는 순간 이걸 지배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선택지 중에서 이런 꼴로 뭔가를 너네한테 물어보면 지가 한 게 있으니까 그 꼴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해보려고 그래.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이건 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구성을 해보면 되지만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면 함부로 이래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뭣도 모르고 우리 해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예 하지 마 이런 이야기로.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역시 여기도 보자.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그래서 보니까 적도에서 이 위도가 낮을 때 가장 속력은 빠르고, 요것도 보니까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느려진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반비례 관계네. 이렇게 보지 마라. 이렇게 안 보면, 자, 요 문장을 딱 요 정도 수준. 요 문장을 요렇게 고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 돼. 어떻게 되면, 지금 보자. 요거는 좀 더 크게 봐야 돼. 그래서, 지구 둘레 길이하고, 그 다음에 위도 차이. 이게 관계가 깊다. 이 정도. 아주 크게 봐. 아주 크게. 아주 크게 보고, 원래는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거다. 내가 만약에 방금 이 문장도 지구 둘레 길이하고 위도 차이가 관계 깊은까지는 이해했잖아. 그지? 있다는 걸. 이해했는데 너네들이 진짜 신경.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어. 이 문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게 위도 차이에 따라서 둘레 길이 차이가 나는 거가 딱 바로, 그러면 물체 운동 방향이 편향되겠네? 확 와다.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면 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둘레 길이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거 확 와닿지가 않지, 그지? 이거는 너네 머릿속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요거 지금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소리 곱세 가지고 기준음 정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할 때도
맨 처음에는 얘가 뭐더라? 무슨 의미였나? 걔들. 4Hz씩 차이 나는 거. 요거 맨 처음에 구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 한 옥타브의 차이는 220Hz 차이가 난다 그랬다가. 또 보면 한 옥타브 차이는 2배 차이가 난다 그랬다가 막 이랬잖아, 그지? 처음에는 식이 3개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서 그냥 멍하게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필자가 나중에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요것들의 의미를 딱 종합해주는 부분이 있지, 그지? 이 종합을 너네가 하고 있으면 안 돼. 아까 전에 내가 화살을 붙이면 안 돼 이야기가 너네가 이걸 진짜 화살표를 붙여본다니까? 그러다 보면 화살표를 붙이는 순간 너네가 스스로 이걸 분석하고 조합하려고 그래. 필자가 아예 종합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해야 되고. 자, 이걸 갖다가 쌤이 아까 전에 화살표를 하는 사람 내지는 그걸 쓸데없이 비례 반비례 관계로 엮어보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심하게는 옆에 그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걸 잘 이해한다. 자기 딴에는 아까 전에 쌤이 지워버린 그 문장을 잘 이해한다고 그림을 그려봐. 그려보면 당연히 위도가 낮은 척도 지방이 둘레가 길이가 이것들보다는 훨씬 긴 게 맞고, 그지? 그 다음에 근데 이 주기는 어차피 여기서도 24시간이면 돌고 여기도 24시간 동안 이만큼 곧 돌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면 척도 지방의 속력이 빠르겠네 까지 이해했잖아, 그지? 그러면 방금 이게 속력이 왜 빨라지는지를 그림을 그리면 훨씬 과학적으로 이해 잘 돼. 내가 만약에 과학쌤이면 너한테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잘 돼 있는 문장을 이렇게 막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줄 거야. 분명히 이 지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글들이 있어. 실제로. 그런 설명 방식이.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러니까 속력이 척도에서 제일 빠르구나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거하고 편향되는 게 왜 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 사실은. 속력 빠른 것만 이해했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지? 어려운데 분명히 이 그림은 나중에 너네들한테 큰 어떤 왜곡을 가져올 경우가 생겨.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놓고 보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두 번째 그 문장도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보자. 이 지금 보자. 지구의 그 잦은 속력 차이. 요것도 위도 차이하고 관계가 깊다. 이 정도 수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이게 또 다른 여담을 하면은 우리 수학생들은 A는 B와 C의 곱이다. 이거하고 A는 C분의 B다. 수학에서는 EA하고 EI하고 완전 같은 A가 아니지, 그지? BC의 곱이고 얘는 BC를 나눈 건데 당연히 다르지. 근데 언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A는 BC하고 관계가 깊다. 말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 A도 BC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 말되는 거다. 언어적으로는 이 둘이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알파벳보다는 BC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A입니다. 똑같은 면에. 너네들이 이 곱과 나눗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쌤으로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따지는 의미가 있는데 국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국어에서는 그 말은 쌤이 좀 더 사고를 크게 가져줘. 크게 가져주고 그 다음에 저것들이 조전 위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속력 차이도 나고 둘레 길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이게 즉각적으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 근데 쌤은 이 말도 그 다음에 대충 요것들을 종합해봐도 그래서 저게 물질 운동방이 왜 편향되는지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3단락에 이제는 예시를 보는 방식도 한번 보자. 자, 예시를 볼 때. 그래서 여기는 문맥에서 문맥적 선택 안 하고 요거 한 가지 더 잔소리 할게. 여기 나중에 쌤이 이 정보를 갖다가 정보의 수준을 항상 보면 거기 문장에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굵직굵직하게 보는 거야. 딱 보면 진짜 주어 서술의 관계 이 정도 수준만 봐줘. 그래서 요것들을 정보의 수준을 아주 보면 거시적으로 큰 관계 위주로만 요 정도로만 정보의 수준을 딱 통제해주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 제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말 거는 다음 지문에도 계속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요 3단락 보자. 자, 예시를 보는 거. 예시를 볼 때 또 잘하는 게 그림 지워버렸네. 이 그림처럼 마침 그려놓은 게 있겠다. 너네들이 막 따라가면서 같이 그려준다고.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예시 보는 방식 보자. 적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걸 실제 만약에 그림을 아까 전에 저기 이 단락 보면서 그려놓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면 30도 북위 30도 지방으로 이거 지금 물체 발사 같이 그려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러지 말고 너네들이 방금 첫 문장 그거 읽고 나서는 저 그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은 위에 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 자전에서 시계 반대 방향 요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요 2번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 보자, 둘레 길이 차이가 난다 요 3번 이야기도 있고, 위도 차이가 나게 한다 4번 이야기도 있고, 속력 차이가 난다 5번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안 쓴 거 중에서는 그게 뭐고, 저 위도와 상관없이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위에 있는 개념들 중에서 지금 이 예시가 딱 지목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를 잘 봐. 지금 여기 적도에서 경도상의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실제 실험을 해본 거고, 위도 차이가 나는 걸 실제 실험을 해본 거지,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거기 3달러 첫 문제 읽으면서 요거는 위도 차이가 나게 했네. 그럼 나는 결과도 알 수 있어. 위도 차이가 났으니까 둘레 길이 차이도 날 것이고 속력 차이도 날 것이고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그 예시를 읽어 나가는 건 윗달러에서 이미 이해했던 것들을, 이해는 아니지, 봤던 것들을 확인하는 거. 아, 요거 지금 예시는 요거 지금 하고 있네. 1번 문장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하자. 이 2번하고 관계되는 문장은 저 위에 미안하다. 이건 내가 지금 다른 질문이 생각나. 그건 아예 없어. 없는 무시.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자.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적도의 속력 이야기니까 지금 요거 5번 문장하고 관계된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네. 그 정도. 속력 차이까지는 아니야. 그냥 속력 이야기야. 그 다음에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1600km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간다. 자, 너네 3번, 4번 쌤이 거기 딱 번호 표시해놨잖아, 그지? 3번, 4번 문장 딱 봐봐. 우리 수능에서 절대 안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문장 낭비하는 짓이야. 근데 얼핏 보면 3번, 4번 똑같은 문장이야. 그렇잖아. 적도상에서 발사된 지점은 약 1600km의 속력으로 사실 보면 지점 자체가 자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1600. 어찌 보면은 3번 문장은 지구 자전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물체의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런 차이도 있지만 1600km, 1600km라고 하는 속력 말고 또 거기 뭐가 하나 싹 포함되어 있을까? 방향. 동쪽. 동쪽이고 지금 이게 어디 갔노? 이거 1번. 여기 포함돼. 나는 4번이 동쪽이 가면서 갑자기 왜 나오지? 1600km는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야. 속력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고, 동쪽이 처음에 나도 너네하고 똑같아. 선생님도 맨날 이게 처음부터 보였던 게 아니라 그냥 얼핏 이게 시계 반대 방향 도대체 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자꾸 동쪽, 뜬금없이 동쪽이 왜 나와? 반드시 살빼야 돼. 그랬을 때 동쪽이 나오는 근거를 위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문맥적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시의 구체적인 단어 동쪽 이 단어가 문맥적으로 위에서 어떤 말하고 관계되는지 계속 그 연결을 생각해봐요. 이것도 의식적으로. 그러면 여기 방금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동쪽,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동쪽 이쪽으로 표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아까 전에 이 시계 동쪽. 여기 그러면 이 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동쪽이란 소리가 돼야 되겠네. 얘는 지금 자전하는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게 같이 속력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래서 앞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든지 동쪽으로 바꿔 읽든지, 동쪽을 갖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든지, 난 그렇게 읽어. 그 다음에 계속 보자.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역시 속력 이야기고 1600대 1400을 딱 보면서 너네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속력 차이 확실히 나네. 그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필자가 계산해냈어. 한편 북위 목표 지점은 그래서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력 차이 이야기 나면서 계속 동쪽에 가지, 그지? 앞에서 여기 두 개씩 둘레 길이 차이가 난다, 위도 차이가 나면. 둘레 길이 차이가 말고 속력 차이도 난다.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얘가 왜 운동 방향이 영향을 받는지를 전혀 몰랐는데 계속 방향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이런 속력 차이가 나면서 지금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 아까 전에 이때 그냥 동쪽은 지구 자전 방향 요 동쪽 이야기지만 더
더 동쪽에 떨어진다. 이거는 운동 방향이 편향된다. 그 방향이 더 동쪽 방향으로 편향된다. 그게 보이는 거야. 봐라. 그래서 이걸 오히려 과학적으로 보면 너네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자,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딱 발사를 했지만 요 방향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야기를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도 이해가 잘 되네 이런데 언어적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 언어적으로 보면은 자, 이 지금 이런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원리들이 막 있지만 지구 자체가 시계 반대 방향 동쪽으로 돌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서 발사되는 물체도 지구 도는 방향으로 따라서 더 동쪽으로 휘더라. 봐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는 좀 다르지만 선생님 지구 위에 있던 물체가 왜 자전 방향으로 휠까요? 이게 지금 지구 자전이 방향이 동쪽으로 돌다 보니까 지 도는 쪽으로 같이 물체도 따라 돌더라. 동쪽으로 따라 돌라. 그래서 더 동쪽으로 떨어지더라. 그게 이해돼 버린 거야 그냥. 요게 언어적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지. 이해됐어. 이것도 이해지만 언어적이에는 지구가 동쪽으로 돌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서 발사된 물체는 따라서 같이 동쪽으로 돌더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언어적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자.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자, 이때 오른쪽도. 이제 이게 보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글에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방향 이야기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계속 방향이 나와. 그래서 이 북반구의 오른쪽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동쪽이 시계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실제 그림을 돌려보면 시계 반대 방향. 이게 동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동쪽 방향. 다 맞네. 북반구에서는 그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근데 봐. 아까 전에 그림을 쌤이 진짜 숫자로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 원래 너네들 저 괜히 쓸데없이 물리 시간에 막 배우다 보면 이게 1600kg 그랬잖아. 그지? 훨씬 길어.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1400kg. 이거 막 같이 따라 그려. 그려놓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상한 그림 나올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해놓고 지 혼자서 고민에 빠지면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막 지 혼자서 오른쪽을 이걸 여기에다가 이 그림 기준에다가 오른쪽을 끼워 맞춰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보통 어설프게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가 버벅거릴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 이게. 이 나쁜 그림이 아니라 지도 모르게 1600 따라 그려보고 1400 따라 그려보고 그럼 휜다. 이쪽으로 휘겠. 그거 쓱 넘어가. 문제점 발견 못함. 오른쪽 이런 거 못 봤어.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 그지? 그럼 나중에 심각한 오류에 빠질 때 지 그림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네. 내 절대 이런 짓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오히려 글자로 쓰는 것들 더 동쪽 방향으로 더 오른쪽으로 휘게 된다. 여기에 오히려 집중해주고. 그러면 이 글의 제일 일관된 논지가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4단락에서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위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제 또 보면 속력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그 속력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저 보면 이게 또 위도 차이가 나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 크기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더 크게 동쪽으로 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5단락은 그 전향력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위도 차이라고 하는 이 메인 논지 말고도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전향력 크기에는 물체의 속력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자, 오른쪽 왼쪽은 남반구 북반구에서는 다르게 이거 할 때 한번 이게 왜 정도는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보면 이게 똑같이 있으면 지구에서는 오른쪽이라는 거. 자, 여기 북반구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오른팔이 되겠지만 실제 남반구 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쪽 동쪽 방향 이게 지금 왼쪽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휜다. 이렇게 봐. 차라리 그림 그리려면 이거 가지고 생각해 봤어야 돼. 마지막에. 이게 무슨 뜻일지를 보려고 하고. 그래서 끝까지 방향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다, 얘는. 그래서 1번 문제 보자. 자, 1번 선택지 보면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에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쌤이 30도, 60도로 읽는 게 아니라 위도 차이가 남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속력이라든지 길이 차이는 난다. 이게 읽어져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주기다 보니까 주기는 위도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 이야기고 이번에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 정지해 있는 축구공 보면 사실은 물체의 속력이 전향력 크게 요거 말고도 요게 메인 원지로 한 개가 있었는데 요거 걷는 거야. 요게 속력이 빵이면 전향도 빵이 돼야 되겠네. 위도 차이 안 나면 이게 안 나듯이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중요한 원인이 위도 차이 때문에 전향력 크기 차이가 나고 위도 차이 때문에 전향력이 발생하듯이 물체 속력 차이 때문에 전향력 크기도 달라지니까 이게 제로면 제로. 마찬가지로 위도 차이가 안 나면 저것도 안 나야 되겠지, 그지? 그런 식의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에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이걸 50도 40도를 읽지 마. 50도 40도를 읽지 말고 차라리 길이 차이로 봐봐. 길이 차이. 그러면 남이 40도가 아무래도 남이 40도보다 남이 50도가 남이 40도보다 훨씬 더 적도에 가깝지, 그지? 둘레 길이가 제일 길지 40도보다. 그랬을 때 미안하다. 남이 50도가 오히려 극지방에 가까운 거니까 저 극지방과 40도가 오히려 적도 지방에 가까운 거지. 그래서 극지방이 적도 지점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길이가 더 길다. 말이 안 되지, 그지? 틀린 건 답이 3번이 되겠고 요거 너네 오답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4번이더라고. 4번. 남이 30도에서 자 이걸 정남쪽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이 30도도 안 중요해. 남반구일 뿐이야. 그 다음에 남반구도 안 중요해. 남반구 북반구가 달라진 건 오른쪽 왼쪽이고 상대적인 위치는 달라지는데 남반구든 북반구든 절대적인 위치인 동서남북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에서 동쪽으로 떠진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른쪽 왼쪽 생각할 것 없이 남반구에서도 동쪽으로 읽지 말고 지구 자전 방향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남반구에서도 지구 자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글의 논지가 지구가 지가 자전한 방향으로 물체도 따라서 움직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당연히 맞다. 이렇게 가야지. 4번이. 그 다음에 5번에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곳. 여기는 우리나라의 야구장이면 위도가 어느 정도 있는 지방에서 그 다음에 물체 속력도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전향이 생긴다. 이야기니까 맞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읽어야 되겠고. 2번 다음 문제, 2번. 자, 이 2번도 보기 보는 방식이 보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어. 자, 선생님이 맨날 보기 볼 때는 본문이 무조건 절대적 기준. 본문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보기는 보통은 본문 이야기를 살짝 바꾸거나 왜곡시켜. 약간 상황을 다르게 하거나, 그치? 비슷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비슷한 경우는 그냥 본문을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짝 본문을 기준으로 보기가 달라졌잖아? 무조건 본문을 내다가 끼워 맞춰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 팡테온 사원에서 실시한 전자실험. 그럼 파리 팡테온 사원이면, 요거는 이 지금 본문도 북반구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요것도 북반구 이야기네.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자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이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줄을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이런 진자실험 같은 경우 본문에 다른 적이 없어. 없으면 어떤 게 딱 절대적으로 여기에다 맞추는 거지만 무시해도 괜찮아. 진자실험 자체는 무시하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 자 거기 박스죠.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본 게 시계 반시계 중에서는 시계 반시계 방향 요거밖에 본 적이 없잖아, 그지? 지구 자전 방향 이꼴 반시계 방향. 근데 이게 시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뭘 생각하지 말고, 이건 반시계인데 어떻게 된 거지? 좀 더 읽어봐. 이거 무시해도 괜찮아. 무시하고 자 읽어보면 그때 이제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고 좀 더 진술해 놓은 게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자, 여기 딱 하겠으면 이 A에서 B로 이동할 때 A에서 B로 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약간 C 쪽으로 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보니까 B에서 C로 가는 요게 지금 요거 시계. 본문에서. 이거는 보기에서는 시계인데 우리는 본문에서 반시계 방향. 오른쪽 북반구니까 동쪽 이렇게만 읽었다고. 그럼 나는 오히려 이 B에서 C로 가는 방향이 이게 동쪽으로 가는 건가? 맞아. 이쪽이 뭐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으로 가는 거 맞는데 결국 이렇게 돌면 또 서쪽으로 가는 것도 될 수 있잖아, 그지? 동서로 가지는 안 될 것 같아. 반면에 여기가 이렇게 휘는 걸 요게 오른쪽으로 휜다. 말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이라는 소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 글의 본문에서는 오른쪽으로 휜다 이 소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얘는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휘는 걸 얘는 시계 방향으로 진자가 돌더라. 우리가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반시계 방향은 지구 도는 기준이었지 뭐 진자 이동하고는 아무 관계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진자의 시계 방향이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휜다 이걸 바꿔 읽어야 돼. 본문의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남반구에서 이 시름을 할 경우에 아까 이 남반구의 마지막 문장이 그거였잖아.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휜게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휜다 그랬으니까 얘는 그러면 왼쪽으로 휘어야 되겠다. 왼쪽으로 휘는 걸 이 보기에다가 딱 적용시켜주면 얘는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 1번, 5번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야. 1번이 남반구에서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가겠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는 이건 왼쪽으로 도는 거겠네.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지? 1번, 5번이. 그 다음에 2번에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실험할 경우에 그 다음에 느리게 빠르게 진자의 진동면. 근데 보니까 이게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아까 전에 위도 차이에 따라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전향력 크기, 본문은 전향력 크기 이야기야. 뭐 진짜 빠르긴 난 모르겠어. 전향력 크기 이야기인데 크기면 고위도로 갈수록 C가 아니라 더 크게 C-점으로 확 휜다는 소리지, 그지?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 정도 가는 게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이만큼 확 휘어버리니까 더 빨리 돌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느리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회전하겠군.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에 요거는 같은 위도가 다들 보면 90도, 90도야. 똑같은 위도에서 하니까 이거는 같은 회전 주기를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적도상에서 동서방향, 그거 밑주고 봐. 적도상의 동서방향. 요거는 동서 이야기는, 위도 개념으로 따르면 위도 차이를 안 준 거네? 위도 차이가 나야 전향력이 생기는 건데, 동서방향. 위도 차이를 안 주니 전향력도 안 생기겠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요게 지금 당장에는 쌤이 이렇게 한번 봐보렴,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까탈스러울 수가 있어. 근데 요게 까탈스럽지만 어느 정도가 너네들이 이것들 중에 몇몇 가지들이 자기 습관으로 잘 박혀 있잖아?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웬만한 과학기술 지문도 이게 절대 나한테 과학기술 묻는 게 아니구나. 되게,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계속 해볼 건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여기 6쪽하고도 같이 보자. 그리고 쉬고 나서 선생님이 요런 수업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아까 교재 새로 나눠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어떻게 다룰지도 이야기를 좀 해줄게.